디지털 시대, 온라인 시대는 창업의 시대라고 합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사실은 창업하기가 쉽지가 않죠. 일단 부동산, 토지,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본이 있어야 되고 노동이 있어야 되고, 그죠? 자본과 노동과 토지, 이 세 요소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화 시대 2000년까지 창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온라인,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창업 전성 시대죠. 그래서 직업을 창조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생기고 수많은 서비스들이 생기고 그렇지만 또 대부분 90%의 회사들은 바로 몇 년 안 돼서 사라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이 쉬워졌지만 사실은 생존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죠. 왜 그런지 그 기본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제대로 된 창업이 되고 또 그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 비즈니스 모델의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은 짚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온디맨드 시대라는 것을 여러 번 설명드렸죠. 유통 경로가 다양화되고요. 기술이 발달됨으로써 진입장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플레이어가 그러니까 공급자가 많아지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이용자한테 기회가 많이 주고 이용자들이 선택할 방법이 많다 보니까 권력이 공급자에서 이용자로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온디맨드 시대, 이용자가 왕의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예전처럼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를 특허를 내고 그 특허를 중심으로 리소스로 확보한 자본, 큰 기업이죠. 큰 기업이 공장을 짓고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그건 이제 공급자 중심의 세상이죠. 디지털 시대는 이제 이용자가 주도권을 갖는 온디맨드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이용자 경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용자 경험을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그 경험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그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디지털 시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는 첫 번째는 이용자 경험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죠? 유저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를 내고 그죠? 발명을 한다 그러죠? 발명을 해서 특허를 내고 그것으로 상품을 만드는 그런 게 비즈니스 모델이었지만 지금은 온디맨드 시대, 이용자 중심 시대에는 이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주는 그곳에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적으로 비교하시면은 산업화 시대는 토마스 에디슨이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죠? 발명을 하고 그걸 특허를 해서 상품을 내고, 그죠? 디지털 시대, 이용자 시대에는 스티브 잡스가 핵심적인,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자기가 발명한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기술, 본인이 쓴 대부분의 기술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시장에 내어놓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잘한 것은 그런 시장에 남아있는 기술들을 모아서 조합을 해서 이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에디슨과 스티브 잡스를 비교하면은 산업화 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개념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용자 경험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 겁니다. 많이 들어서. 근데 그걸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건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어려워서 사실은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거의 90%가 5년 내로 다 망하고요. 특히 한국은 OECD 평균보다 한 3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생존율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한국이 산업화 시대 때 성공한 경험이 크기 때문에 산업화 시대의 마인드로, 그때 패러다임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경제에, 디지털 경영학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이용자 시대, 이용자 경험의 시대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고객 불편점, 영어로는 커스터머 페인 포인트라 그러죠. 고통점이라 하는데 고객의 불편한 점을 살펴서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니 고객 불편점은 사실은 지금 현재의 문제입니다. 현재의 문제인데 여기 뭐 그게 틀린 말도 아닌데 오늘 장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당연히 고객이 어디가 불편한지 살펴보고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맞죠.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이용자한테 새로운 경험을 주는 거라 그랬죠. 기존의 고객 불편점, 커스터머 페인 포인트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이미 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고객의 고충점을 찾아서 불편한 점을 찾아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준다는 것은 그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인터넷 비즈니스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그죠? 닫힌 가치의 모델, 가치가 닫힌다. 닫힌 가치의 모델을 응용을 해서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용어는 엔트로피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엔트로피는 물리학에서 에너지는 다 유용한 쓸모있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 불필요한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 버려지는 쓸모없는 에너지를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사회학이나 디지털 경제학에서는 다른 의미로 쌓이죠. 엔트로피는 뭔가 가치가 새로 나오지 않고 뭔가 묻히고 쌓여 있는 겁니다. 그 상태를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어렵죠? 내용이. 그래서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용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근데 이용자들이 그걸 스트레스를 모릅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에서 엔트로피의 개념, 가치가 닫힌다는 개념을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디어 산업 출신이니까요. 넷플릭스나 TV, 웨이브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대부분 즐기고 계실 겁니다.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세계적 기업이 넷플릭스죠. 넷플릭스를 예를 들면요. 예전에 이제 DVD 대여점, 온라인 대여점으로 시작을 했죠. 그것도 이제 고객 불편점으로 넷플릭스는 그 모델을 시작한 겁니다. 저도 미국에서 이제 있을 때, 특파원으로 있을 때 2006년부터 있었죠. 그때 이제 블록버스터나 이런 DVD 대여점에 가서 빌려다가 보고 그걸 3일이나 5일 내로 가서 반납하고 이제 그러면은 깜빡하고 반납이 늦으면 이제 벌금 물고 그랬죠. 이렇게 거기 가서 찾고 뭐하고 있는 불편한 점을 온라인으로 해결해 준 게 원래 넷플릭스의 모델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현재 모델 고객 불편점은 현재 비즈니스 모델에서 개선점이라고 했죠. DVD를 빌려서 보는 거에 불편한 점을 온라인으로 주문함으로써 그걸 해결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DVD 대여점이나 온라인으로 DVD를 주문해서 우편으로 받고 반납하고 하는 거나 비즈니스 모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불편점, 커스터머 페인 포인트에 의한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의 범주에 속한다는 그 말을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것도 우체국 가서 다시 돌려줘야죠. 또 받아서 또 돌려줘야죠. 이거 불편하죠. 이럴 때 엔트로피가 쌓인다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까지 엔트로피는 고객 불편점과 크게 차이를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DVD를 온라인으로 배달하는 서비스에서 이제 인터넷이 그 네트워크망이 좋아지다 보니까 VOD라는 게 생겼죠. 비디오 온 디맨드,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보는 서비스가 생겼죠. 그럼 이제 일단 동영상 서비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그 당시에 2007년인가 그랬죠? 2004년인가 2007년에 그 당시에 소비자로서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이거 DVD를 빌려다가 일일이 DVD 플레이어도 있어야 되고요. DVD를 빌리면요. DVD 플레이어를 또 몇십만 원 주고 사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다시 반납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 컴퓨터에서 그냥 인터넷만 연결하면 동영상으로 내가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있네? 이런 새로운 이용자 경험을 준 겁니다. 그죠? 새로운 기술이 아니죠. 이 서비스는 넷플릭스가 산업화 시대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를 내고 한 모델이 아닙니다. 이미 VOD는 다른 데서 서비스가 됐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용자 경험을 새롭게 제공한 겁니다. 넷플릭스가. 그럼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제 미국은 한국보다 인터넷망이 한 10년 정도 뒤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의 인터넷망은 우리의 2010년 인터넷망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우 느리죠? 동영상이 몇 번 보면 막 중간에 끊깁니다. 그래도 이제 이용자들은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동영상을 볼 수 있다는 거 새로운 경험에 그 끊어지는 불편함을 간수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게 좋다 보니까 새로운 경험이다 보니까 자꾸 노트북으로 컴퓨터로 동영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익숙해지죠? TV로 안 보고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의 주 이용 경로는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이게 익숙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그 전에 인터넷으로 VOD 동영상이 끊기던 거를 신경 안 쓰던 이용자들이 그때부터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뭔가 이렇게 거칠은 말을 안 했지만 사용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엔트로피가 쌓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디지털 경제학 용어로 가치가 닫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서비스하면서 이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줌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익숙하죠. 이용자들의 경험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 불편함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치가 다시 갇힌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닫힌 가치를 풀지 못하면 그 비즈니스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거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업그레이드 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역할을 하는 것은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에서는 업그레이드라는 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기존에 하는 사업이 이용자 경험에 의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요구당하지 않는 비즈니스다.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시대, 디지털 시대에 우리 비즈니스 모델은 맞지 않는구나. 이렇게 가치가 쌓이고 그 가치를 닫힌 가치를 풀기 위해서 업그레이드가 요구되고, 그죠? 요구되고, 그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겁니다. 그 가치를 풀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그것을 위해서 1년에 수천억 원씩, 기술 투자를 합니다. 기술로 그걸 해결하는 겁니다. 인터넷망은 본인들이 통신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존의 느린 인터넷망 속에서 이용자들이 어떻게 동영상을 끊김없이, 그죠? 끊김없이 물 흐르듯이, 스트리밍이라고 그러잖아요? 물 흐르듯이, 볼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냐. 이렇게 해서 넷플릭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의 장점은 이렇게
어떤 인터넷망을 보더라도 시청자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불편 없이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길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엔트로피와 닫힌 가치의 모델의 의미는 이용자가 익숙해지면은 거기에 이용자의 욕구가 더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새롭게 바꿀 건가 할 때는요, 가치가 어디에 갇히고 있는지, 어디에 엔트로피가 쌓이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 서비스 모델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계속 성장시키는 겁니다. 스타트업은요,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는 기존에 있는 모든 서비스 중에 아니면 기존에 우리 사람들의 생활을 관찰하면서 어디에 엔트로피가 쌓이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저기에 엔트로피가 쌓이죠. 요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쌓이겠습니까? 가장 큰 엔트로피는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거의 2년이 돼가고 있죠. 마스크를 쓰고 오프라인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온라인으로 거의 80%까지 대체가 됐지만, 나머지 20%, 그 20%는, 오프라인으로, 이용자 경험을 해소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엔트로피가 여기에 극도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의 비즈니스 모델은 여기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온라인 세상에서 오프라인 이용자 경험이 다 지금 죽어 있는 상황에서 이 경험을 여기에 쌓인 엔트로피를 풀어줄 건가? 그죠? 이런 문제,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은 뭐 전기 자동차가 왜 나왔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왜 하고, 그러는 전기 자동차와 교통혁명 서비스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큰 틀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TaaS, 그죠? Transportation as a Service, 교통혁명 서비스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면은 엔트로피가 어떻게 쌓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돈들이 투자되고 있는지, 전기 자동차가 왜 테슬라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지, 그러니까 거시 경제, 큰 경제 틀에서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오늘은 작은 영역에서 우리 동네, 내가 생활하는데, 그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엔트로피가 어떻게 쌓이는지, 어디가 쌓이는지를 관찰하고 그거를 우리의 기술로, 나의 기술로 아니면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지. 해결이 쉬우면은 그 비즈니스 모델이 아닙니다. 왜냐?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합니다. 누구든지 저거는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술적으로 풀고요. 우리의 아이디어로 풀고, 그죠? 그것이 이용자 경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엔트로피, 디지털 경제학의 닫힌 가치의 모델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닫힌 가치를 어떻게 풀어줄지, 엔트로피를 어떻게 해소해 줄지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번 가치를 풀어주고 엔트로피를 풀어줘도 이용자가 한 번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나면 그게 익숙해지면은 그다음부터 새로운 가치가 다시 닫히게 되고 엔트로피가 다시 쌓인다. 그래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닫힌 가치에서 그걸 푸는 방법, 또 엔트로피에서 그걸 해소하는 방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이용자 경험이 이어가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모델인지 이 두 가지를 명심해서 새로운 사업을 벌이면은 아마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